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초중고교생들의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추겠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취임 일선입니다.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거운데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29초 길이의 영상에 담을 수 있을까요? 서울의 삶과 사람을 표현하는 서울 29초 영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흥 연꽃 테마파크와 갯골 생태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경기도 덕양중학교 이준원 교장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원입니다. 네. 덕양중학교 아직 개학을 했나요? 예, 내일 개학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다 나오셔서 예. 내일 학생들 맞이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 합니다. 네. 지금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추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아주 많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도 전화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일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이미 예. 오래전부터 9시에 1교시를 수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큰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덕양중학교 경우에는 언제부터 9시 등교를 실시했나요? 뭐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5년 전부터. 아,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그때 9시 등교를 할 때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등교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좀 늦으니까 학생들은 만족을 했습니까? 아, 물론 좋아하죠. 처음에 이제 무작정 좋아하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미 8시 40분쯤 등교해서 9시에 수업을 시작했던 초등학교가 많아서 예.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중학교에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왔다든가 그런 애들은 이제 무작정 좋아했겠지만 예. 시행해 가면서 점차 이제 잠자는 시간도 체크해야 하고 예. 그런 뭐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방법을 함께 병행하니까 예. 그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은 이제 차차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겠죠. 청소년 예. 시기에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군요.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한다 해도 실제 등교 시간은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재량권이 있습니다. 네. 덕양중학교는 오래전부터 9시 등교를 해왔으니까 9시 등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등교 시간 늦추기는 8시 30분에 등교하던 아이들을 9시까지 등교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제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 비정상적인 교육을 좀 정상화해보자. 예.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 그 비교육적이고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냈다면 예. 한번 그걸 바꿔보자. 왜 아이들이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학교를 가야 하는가. 예. 부모님과의 대화는 왜 할 수 없는가. 지금 부모님들과의 대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잠이 부족하고 항상 피곤하게 살도록 강요해야 하는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몰아붙이면 공부 희열도가 떨어져서 예. 대학만 가면 공부하지 않고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더 공부하지 않고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좀 적당히 쉬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예. 건강권을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좀 어른들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의 잠자는 시간 실제로 많이 네. 부족합니까? 네,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11년 그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교가부도 함께했고 보건복지부도 함께했던 그 발표 자료인데요. 예. 우리나라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이 중학생이 7시간 정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5시간 반 정도인데 평균이니까 4시간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죠. 12시까지 예. 뭐 야자니 학원이 다니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예. 이 정도 5시간이면은 미국 그 국립수면재단이 발표한 청소년들의 권고 수면 시간이 8시간 반에서 9시간 20분 정도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크게 못 미치는 거죠.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이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그 생활 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2011년, 12년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충분한 잠을 왜 확보해주지 못하는지 좀 아쉽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등교 시간이 늦춘다고 수면 시간이 그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잠드는 시간이 더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던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그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이제 학교에서 잠자는 시간, 엎드려 잠자는 시간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예,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면 아침부터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점심 먹고 5, 6교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1교시부터 잠자는 아이들이 많은데 예. 이런 측면에서 시간의 효율성 차원에서 등교 시간의 타당성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예.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고 무조건 등교해서 오랫동안 학교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좀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별로 없고 아침 일찍 7시부터 학교를 나오는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요. 예.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좀 힘들게 하기만 하는데 예. 좀 이런 상태에 몽롱한 상태에서는 좀 탁월한 선생님들도 배움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너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기를 강요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활 패턴과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교육을 함께 하면서 하면 예. 뭐 많은 학교들 뭐 분당 서영고등학교라든지 많은 학교들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잠을 안 자고 졸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렇군요. 집에 가서 충분히 자는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자녀 등교 시간이 9시로 늦어지면은 출근 시간하고 맞지 않는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조사해 보니까 이미 경기도의 도세벽지 쪽에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이제 폐교되면서 예. 스쿨버스를 한 2-3차례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로 등교시켜야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미 8시까지 초등학교 경우인데도 8시 학교 나오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그 다음 차를 타는 아이들은 8시 20분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한데 저희 이웃 학교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예. 이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세이프존을 설치해서 뭐 예를 들면 도서관, 특정 교실에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특히 아침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 줄넘기, 축구, 다양한 스포츠 행사,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조기 등교한 학생들을 받아들였고 예. 이것이 더 잘 정리되고 보완되고 강화되어서 9시 등교라고 해서 뭐 일괄적으로 다 9시에 나와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부득이하게 생활 패턴이 새벽에 일어나는 아이들은 일찍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예. 그거에 맞춘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한다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시로 등교가 늦춰지게 되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도 그 비례해서 늦어지나요? 아니면은 등교 시간만 네. 늦어지는 겁니까? 예, 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학교 예. 예를 들면 약
15분 늦게 집에 돌아가는 날이 한 이틀 정도 나올 것이고 예. 뭐 시드스쿨처럼 어차피 방과 후에 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가는 날은 뭐 변함이 없고 예.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교육 시장을 굉장히 의식하시더라고요. 네. 학원 가는 시간이 뒤로 늦춰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사교육 예.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학교에 붙잡아두고 뭐 고등학교 일부 고등학교에서 야자를 시키는 문제 이런 것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그런 이번 문제가 총체적인 교육 시스템 문제지 등교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등교 시간을 9시로 한다 해서 모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총체적인 교육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네.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한 경쟁 지금처럼 무한 경쟁 체제로 청소년들을 계속 몰아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예. 희망이 없습니다. 예. 한 해 7만여 명이 학교를 떠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이 상황에서 예.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이 문제 해결을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덕양중학교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나요? 네, 우리에게 소통과 배려의 의미를 전하고 돌아간 프란치스코 교황,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네. 종교를 넘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교황의 방문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에 위치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서소문 동소문 별곡 특별전인데요. 그 자세한 소식 담아왔습니다. 예.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라고요? 네, 천주교회사 전시로는 첫 행사이자 천주교의 23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전시로 천주교 유물 40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조각, 회화, 영상뿐 아니라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한 창작품도 함께 선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소개 서울역사박물관 김양균 학예연구사께 들어봤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서울의 역사를 기획전으로 마련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이제 도성 밖에 특히 이제 서소문과 동소문 지역에 얽힌 이제 천주교의 역사와 관련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소문 바깥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사형장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고 19세기경에는 그 당시 그 민중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던 천주교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박해를 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천주교가 우리 사회에 수용이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사회 질서와 그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근대 민주 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교회사만이 아니고 한국 근대사로 끌어들이고 서울의 역사로 이제 끌어들여서 전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들으셨듯이 근대기 서울 동서 변두리에서 펼쳐진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서소문 별곡과 동소문 별곡 두 개의 주제로 나뉩니다. 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지역의 박해 또 순교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전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내외 천주교 관련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전시로 교황청의 소장품 5점을 포함한 희귀 자료와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서소문 별곡 입구에 들어서면 성리학이 이념이자 중심이었던 조선에서 어떻게 천주교가 싹틀 수 있었는지 탄생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신유박해의 기록을 적은 황사형 백서가 로마 교황청 민속박물관에서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시기획위원회의 박수란 수녀께 들어보시죠.
제목이 보면 영원히 전달되지 못한 비단 백서, 황사형 백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전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신유박해 200주년 2001년에 절두산에서 전시가 됐었고 요번이 이제 두 번째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황사형 순교자가 서소문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소문 전시에 전시된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요번에 이제 하느님의 종 125위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빠지고 124회만 복작품에 올리셨는데 천주교회 안에서는 김대건 신부님과 더불어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의 사양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한글로 작성하셨고 우리나라의 음유를 이용해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전파가 돼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귀한 건데 소개가 되어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추가로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복 미사 때 공개된 124위 복자인데요. 이 앞에서 눈을 감고 묵념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소문 지금의 해화동 일대의 천주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소문 별곡에서는 신앙 자유 이후의 역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관람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종교를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반응들을 보이셨는데요. 무엇보다 종교를 떠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몸을 바친 선조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시간이라는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들 직접 만나보시죠. 저는 신자는 아닌데요. 보면서 좀 찡한 울림 같은 거 느끼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개화기 이전에 그 이 얘기는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과연 이제 카톨릭에 대한 들이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떤 역할을 했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분들이 일으켜줘서 좀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역사 이야기랄까 이런 거 많이 알게 되었고 굉장히 뜻깊네요. 이게 교황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인식도 하고 있을 거고 이런 전시 한번 불러보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천주교의 발자취를 애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되게 경건하고 또 애들하고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알려주기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회는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람료는 무료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가 갖는 의미를 기억하고 찾는다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역사박물관 김양균 학예연구사께 들어보시죠. 현재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가 18세기 후반에서부터 자각이 있었고 새로운 사상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저희 선조분들이고 250년 전에 이 서울 땅에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서소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 내놔야 했던 선조들의 이야기, 그런 절절한 사연에 대한 천주교의 역사랄까 중요한 근대사의 일부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알게 돼서 천주교사이긴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많이 알리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계속 기획전을 개최하는 것들이 서울의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전시회와 더불어 오는 29일까지 서울도서관 1층 일반 자료실에서는 천주교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전시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따뜻한 서울의 삶과 사람을 표현하는 서울 29초 영화제가 서울 36.5도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서울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요. 29초 영화제와 또 다양하게 준비된 공모전 소식까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로 다가가는 길목, 지금이 연꽃을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장이던 18대 국회 후반기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영재 AVT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을 사칭해 전화 금융 사기를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 동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행각을 한 혐의로 중국 동포 23살 허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달 자신들을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속인 뒤 사기당한 돈을 찾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2,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부터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중부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낮 동안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점차 강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중부와 경북지방은 모레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오늘 밤부터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서울을 29초짜리 영상에 담는 일이 가능할까요? 서울시에서 29초 영화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주제도 서울 36.5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 이유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예전보다 요즘 부쩍 공모전이 많아졌다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시정에 담아보자.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도 계속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서울 시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다양한 분야에 또 다양한 컨텐츠, 뭐 정책 제안부터 뭐 사진이나 영상, 또 뭐 체험 수기 공모도 있고요. 또 뭐 그 정책에 대한 이름 지어주는 거 네.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모도 있고 뭐 앱 공모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이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한 13건 정도 진행이 예. 되고 있습니다. 13건의 공모전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29초 영화제. 예. 그건 저희가 이제 직접 진행하는 거고요. 한국경제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올해 처음으로 서울 29초 영화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서울 관련 뭐 시정이나 뭐 서울의 주요한 명소를 좀 담으면 또 가점도 드리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서울 사람들의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 또 어렵지만 또 희망이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주변 분들의 이야기들 좀 짧지만 그 감동 있는 강한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서울 29초 영화제 어떤 분들이 응모할 수 있나요?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나요? 네, 일단 거주지 제한, 뭐 연령 제한 없고요. 저희가 이제 부분만 청소년부하고 일반부로 나눠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가급적 중고등학생 분들은 이제 청소년부로 응모를 하시고요. 예. 다른 분들 이제 일반부로 응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가오는 9월 14일 밤 12시까지 접수가 되고요. 예. 공모 분야는 뭐 영화, 영상, 뭐 그래픽 등 아무튼 29초로 된 영상물이면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또 한 사람이 여러 작품을 출품할 수도 있어서 좀 다양한 재능을 좀 발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접수는 바로 그 29초 영화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용 그 앱도 있어서 그냥 29초 영화제를 검색하시면 바로 그쪽으로 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만든 걸 올리는군요. 네. 작품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일단 그 응모하시면서 또 다른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이렇게 바로 추천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시민들의 이제 어떤 댓글과 하고 추천 점수를 합산해서 일단 1차 심사를 하고요. 한 응모작의 30% 정도를 이제 1차 심사에서 거르고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 이제 이 10월 1일 날 그 시상식 현장에서 이제 내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최종 심사를 해가지고 13편 이제 최종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 서울 29초 영화제 외에 소개할 만한 다른 공모전도 있습니까? 네, 조금 재미있는 게 그 이제 서울 마을 선거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을 공동체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예. 이제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선거 방식을 좀 도입해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신 시민께서 공약 형태로 이거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걸 가지고 후보 등록하고 투표하고 그래서 투표 그 가장 호응도가 높은 정책을 이제 선정하는 뭐 그런 공모전이 열립니다. 서울 마을 선거. 예. 재미있는 공모전 같은데 그 공약에 대한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투표도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연령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서울 마을 선거 홈페이지 서울 www.서울보트.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고 좋은 정책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투표가 되는 거고요. 응모 기간하고 동일하게 투표 기간도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어쨌든 100% 시민이 좋아하는 정책을 가지고 1등은 뭐 서울 마을 시장,
그리고 2등은 서울마을 부시장, 뭐 3등은 서울마을 반장상에 드리는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안된 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마을 공동체 사업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홍보대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언론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현재 그 서울시 홍보대사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이 좀 추천하고 또 시민이 선정하는 그런 시민 주도형의 홍보대사를 운영해보자. 그래서 지난 8월 14일부터 이제 다가오는 8월 23일까지 홍보대사를 시민 추천을 좀 받아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홍보대사로 명명을 했고요. 일단 일반 시민들께서도 여러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홍보대사에 좀 도전해보실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도전이 가능하군요. 네. 현재 서울시 홍보대사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전체 32분이 계신데요. 뭐 대표적인 국민 배우이신 우리 최불암 선생님도 계시고요. 엊그제 그 광복절에 플래시몹 행사에도 또 나오셨었죠. 그리고 김미화 선생님, 또 뭐 박할린 음악 감독님, 뭐 조세현 선생님, 뭐 소설가 김별아 선생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개그맨 뭐 양상구 김영희 선생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일단 뭐 저희 자기가 가진 재능을 뭐 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사랄지 이런 데서 이제 뭐 사회도 봐주시고 이제 저희 시정 관련 어떤 영상에 또 직접 모델로 출연도 해주시고요. 또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은 뭐 조항조 선생님 같으신 분은 굉장히 구성지게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서울 장터 추석 설에 열리는 서울 장터 축하 무대에서 이제 뭐 열창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서울시 홍보대사 추천 방법 또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넷으로 추천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시민 분야 홍보대사는 활동 계획서하고 시민이 한 30분 정도 추천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최종 선정은 일단 유명 인물로 다수 시민께서 서울시 홍보대사를 좀 모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본인 동의를 거쳐서 최종 위촉할 거고요. 일반 시민은 이제 활동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간단한 면접도 보고 최종 선정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혼자 운동하기 힘들어서 PT, 개인 트레이닝 받는 분들 계시죠? PT, Personal Training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Personal Training 표현 쓰지만 PT라고 하지 않습니다. Personal Training 해주신 분은 Personal Trainer 아니면 Trainer라고 합니다. 많은 배우들이 영화 역할 때문에 Personal Trainer랑 운동하고 준비합니다. Well, are you good at working out by yourself or do you need a personal trainer? I hope you stay healthy and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요즘 날씨 보면은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간 느낌인데요. 이맘때쯤이면은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꽃인데요. 오늘은 연꽃을 만나볼 수 있는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유철상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꽃 여행이군요. 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서 바로 할 수 있는 연꽃 여행인데요. 지금 7, 8월에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꽃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몰려서 이렇게 군락을 이룬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존재감이 좀 없었는데요. 예. 지금 가면 아주 그 예쁜 그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연꽃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연꽃은 지금 8월에 절정기를 이루고 있고요. 아산 인취사나 전주 덕진공원, 그다음에 무안 회산 백년지가 이제 대표적인 명소예요.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시흥 광곡지 일대에 3만 평 정도 이렇게 연꽃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곳이 이제 연꽃 명소로 입소문이 계속 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시흥이면은 뭐 가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리겠네요. 예. 대중교통으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예. 또 뭐 차로 가도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 예. 거기 가면은 뭐 멋진 연꽃들을 만나볼 수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 시흥 갯골 있는 그 갯골 생태공원과 연꽃 광곡지는 예. 그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그 생태 보고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3만 평 정도 규모의 이제 연꽃이 백년 화련이라고 해서 분홍색의 예쁜 연꽃을 화련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연꽃들을 포함해서 10여 종의 연꽃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꽃이 오전 11시 정도에 활짝 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후 2시를 넘기면 봉오리를 오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들은 좀 일찍 가서 그 이렇게 꽃 이슬이 맺힌 그런 싱싱한 느낌들의 사진을 찍을 경우는 아침 일찍 많이 가고요. 예. 활짝 핀 연꽃을 보고 싶으시면 11시 이후에 이렇게 산책하듯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들이 여기에 있는 연꽃이 특이한 게 10여 종이 그 다양한 연꽃들을 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 데크가 이렇게 연꽃 테마파크 안에 데크가 이렇게 조성돼 있어서 그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그냥 수많은 연꽃을 구경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예. 그 연꽃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시 정도에 가장 연꽃이 그 활짝 피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어서요. 예. 이때 가시면은 그 활짝 핀 연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꽃의 백년이나 화련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때 활짝 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좀 오므려 있다가 11시에 피었다가 다시 2시 이후부터는 또 오므리고 그 연꽃이 활짝 계속 피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꽃이 특이하게 오므렸다 하루에서도 오므렸다 폈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더 멋진 연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꽃은 특히 광곡지에서는 어리연이나 외계연 같은 그 녹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하얀 꽃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그 이색적인 연꽃을 또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예. 그 연꽃 테마파크가 그 시흥 관곡지라는 저수지에다가 조성이 된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 광곡지는 원래는 사유지여서 참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최초 연꽃 재배지로 조선 초에 강희명희 선생이 이제 명나라에서 연시를 가져와서 이곳 광곡지에 처음 재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성된 그런 곳이 아니고 역사적인 유래를 갖고 있는 연꽃 시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지명도 강희명 선생이 가져온 걸 기려서 광곡지라는 그런 곳하고 연계된 지명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곳은 농사를 짓는 땅이었기 때문에 연꽃도 재배하고 또 농업용수를 쓰는 저수지도 되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관곡지의 연꽃 테마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도 연꽃이 있긴 있었군요. 그렇죠.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역사적 유래를 찾아내서 테마파크를 확장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종류도 늘리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 관곡지 바로 옆에서는 또 갯벌 체험, 또 영전 체험도 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려지지 않은 생태 보고 지역이에요. 그래서 갯골 생태공원은 규모가 좀 크게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갈대수 산책로를 한 20분 정도 따라 걸어가시면 그 염생식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들이나 나무채, 칠면초 이렇게 핑크색으로 갯벌이 쭉 있는 걸 이렇게 갯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염생식물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해요. 그리고 20분 정도 들어가시면 왼편에 소금창고가 큰 소금창고가 있어요. 예. 실제 이곳은 지금도 작은 염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염전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창고가 그냥 기념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소금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소금도 담아보고 또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실제 소금을 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갯벌 생태 체험을 추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소금 창고를 조금만 지나면 바로 갯벌로 이제 저는 나무 데크가 있는데 거기를 바로 내려가면 그 갯골에서 그 갯벌에서 바로 이렇게 방개나 망둥어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아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특별한 준비물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여보론만 가져가시면 아이들이 바로 들어가서 작은 그 개나 망둥어나 이런 것들을 잡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체험 장소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주차 시설 같은 건 잘 돼 있나요? 네, 광곡지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조금 주차 공간이 많지 없어서 도로에 하는데 갯골 생태계공원은 주차장이 아주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객들 위주로 많이도 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이렇게 여름철에는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나 뭐 교통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곡지하고 갯벌 생태공원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자동차로는 한 10분 남짓 정도요. 가까이 있습니다. 예. 광곡지는 약간 주차가 좀 어렵고. 예. 바로 건너편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이런 곳이어서 그 주차장 여분이 넓진 않고 갯벌 생태공원은 주차장이 넓게 잘 조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끝으로 광곡지 가는 방법 그리고 그 주변의 맛집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시흥 광곡지는 그 자동차로 가실 경우는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서 목가마이시로 내려오시면 시흥 시청을 지나서 그 물왕저수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물왕저지 옆에서 수경주유소 쪽으로 우회전하면 이제 이정표가 쭉 있어서 바로 찾아가기 쉽게 돼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는 부천역이나 소사역, 안산역에서 시흥 가는 1번 버스를 타셔서 하중동 동아파트 앞에 내리시면 바로 앞에가 광곡지입니다. 갯벌 생태공원은 거기서 이제 그 버스를 바로 이동해서 생태공원까지 그 연결이 되는 버스에서 같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안산역까지 가셔서 거기서 일본 버스를 타시면 아주 가깝게 갈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상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효전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전이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선거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